화장한 지는 거의 10시간?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눈 밑은 좀 번졌다. 거의 그대로입니다, 피부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하루에도 촬영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방송 출연까지 하면.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메이크업하면 밤까지 안 무너지게 완전 고정을 잘해야 돼요. 근데 특히나 여름만 되면은 화장 오래가는 제품들 찾아 헤매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품 바꾸는 것보다도 같은 제품이어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메이크업 지속력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오래 지속되는 메이크업 비법을 아주 꽉꽉 눌러 담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가 한국이 아니에요. 갤럭시 언팩 때문에 런던에 출장을 와 있거든요. 런던 숙소에서 함께하는 Get Ready With Me.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시작부터 얼굴에다 얼굴 붙이고 있어가지고 좀 웃겨 보일 것 같은데, 저는 건성인데도 여름에도 촬영 있는 날은 무조건 각질 정리를 해요. 건조할수록 각질이 있으면 화장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더럽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각질 다 떠있고 화장이 뜬 느낌? 뭘 발라도 오히려 화장 안 했을 때보다 피부가 더 안 좋아 보이고 더 더러워 보이는 그런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각질 정리가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얼굴 전체를 다 빡빡 미는 게 아니고 이런 각질 관리 가능한 토너 패드로 이마 부분이나 콧볼이랑 코끝 쪽, 특히 코 밑에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랑 팔자, 턱 부분, 입술 주변, 그 다음에 저는 입술도 패드로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토너 패드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메이크업이 저는 훨씬 잘 먹고 깔끔해지더라고요. 요즘 쓰고 있는 건 이건데 엄청 느낌이 막 다르다라는 것보다 이 스파츌라 때문에 진짜 너무 감동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떠내는 방식이거든요. 스파츌라 끝부분이 뾰족뾰족해가지고 토너 패드를 쓱 긁어서 떠올리는 방식인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각질 정리 한번 해주고, 그리고 수분 공급을 해줍니다. 저는 겨울에도 그렇지만 여름에도 일단 속 수분을 충분히 채워놔야 이제 위에가 안 무너진다. 메이크업을 많이 해보니까 알겠는 게, 수분은 많이 한 번에 발라주는 게 아니라 겹겹이 흡수시켜주는 그런 방식이 훨씬 오래 가더라고요. 이렇게 톡톡 두드려가면서 눌러서 흡수시켜주는 것도 괜찮고, 여름에도 건성들은 크림을 발라줘야 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크림인데 이건 에스트라의 리제덤 캡슐 크림이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기초 브랜드 2개 뽑으라고 하면 에스트라랑 제로이드. 전 진짜 순하고 좀 피부 장벽에 도움되는 제품들 좋아해가지고 제가 사실 완전 민감성 피부가 된 거예요. 30대 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제가 성인 아토피였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는 장벽에 도움되는 세라마이드 성분 있는 거를 꼼꼼하게 잘 발라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기초 제품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사실 기초 제품을 좀 두껍게 올리는 거가 되게 부담스럽고 화장도 막 녹아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림도 얼굴 전체를 다 똑같이 바른다기보단 볼 부분은 좀 충분히 발라주고 쓸어주면서 흡수를 시켜요. 코랑 이마 부분은 좀 덜 발라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코랑 이마 부분은 이렇게 좀 덜어내주면서 바릅니다. 얇게. 오히려 입가나 볼 부분은 조금 더 충분히. 같은 얼굴인데 부위마다 필요한 양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좀 신경 써주면서 바르면 좋더라고요. 이제 이 톤업 선크림을 또 쓰다가 최근에 이걸로 이제 갈아탔습니다. 퍼플 톤업은 사실 저한테는 조금 건조해요. 톤업하는 효과가 있는 건 좋은데 저는 오히려 이거 판테놀 들어간 리퀴드 선크림이 조금 더 건성 피부인 저한테도 잘 맞았고, 이게 사실 쿨링 선크림이라고 해서 궁금해가지고 사봤다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피부에 딱 닿자마자 약간 시원한 쿨링감이 있어요. 아이스 쿨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 시원해지는데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화상 카메라로 이걸 찍어볼까 했는데 너무 직업병 같잖아. 그 선크림 이렇게 조금씩 짜가지고 2겹 발라요. 흡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선크림 단계까지는 정말 촉촉하게 해서 수분을 채워줘야 됩니다. 저는 선크림도 진짜 메이크업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2단계에서 밀리면은 뒤에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촉촉하게 피부에다가 다 먹여줍니다. 이러고 저는 바로 메이크업 들어가진 않아요. 실제로 흡수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정도는 흡수를 시켜주는 게 좋거든요. 조금 쉬는 시간 가질게요. 그리고 요거 요즘에는 한국에도 이런 샷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올리브영이나 올리브 베러 같은 데서 이런 진저샷 같은 거 팔잖아요. 근데 사실 이 샷 문화가 해외에서 더 먼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침에 이제 이 샷 한 잔으로 하루에 웰니스를 시작하는 샷이다. 이래서 웰니스 샷 이런 문화가 있대요. 근데 마침 이게 근처 마트에 딱 있더라고요. 진저샷이. 그래서 얘를 한번 사봤는데 와, 생강향 엄청 강해.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저 한국에서도 타이거 모닝 이런 거 되게 잘 먹었거든요. 우와, 타이거 모닝은 되게 순한 맛이었네. 와, 잠깐만. 엄청 매운데? 이거 생강이 제대로인데요? 와, 지금 한 모금 마셨는데 속안이 확 뜨거워지는 느낌이에요. 메이크업 하면서 한 모금씩 중간중간 마셔야겠다. 와, 우와, 속 뜨거워지는 거 봐. 약간 브랜디 같은 거 한 모금 마신 것 같아요. 생강 장난 아닌데? 이거. 진짜 기초 끝났고 이제 진짜 메이크업 시작. 이제 여기서부터 저의 꿀템들이 쏟아집니다. 먼저 요거 필요한 부분만 조금 밝혀주는 톤업 베이스예요. 근데 얘가 워낙 뭐 유명해서 아시겠지만 컬러 코렉팅 할 때 너무 좋고 밀착력이 진짜 좋아요. 톤업 베이스는 얇게 발리면서 밀착력 좋은 제품이 최고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게 VDL이랑 세잔느 두 가지 쓰는데 블루 색상이 되게 유명하긴 한데 최근에 퍼플이 새로 나와가지고 제가 써보고 있거든요. 근데 퍼플 되게 괜찮아요. 얘네 둘의 차이는 얘는 조금 더 꾸덕하고 얘는 좀 더 흘러요. 겹겹이 올릴 때 밀착력에 더 도움이 되는 거는 VDL이고 세잔느 kit 베이스는 조금 더 촉촉하게 그리고 스며드는 제형이어가지고 기초를 탄탄하게 못했다. 피부가 조금 많이 건조하다. 이럴 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오늘은 수분 기초를 좀 탄탄하게 했기 때문에 세잔느 제품은 진짜 얇게만 발라줄게요. 이렇게 스파츌러로 살짝 떠가지고 코 밑에 눈 밑에 세잔은 전체적인 노란 톤을 그냥 중화시켜준다 생각하시고 그냥 써도 되거든요. 어때요? 바로 밝아졌죠? 노란기 커버하기엔 되게 좋더라고요. 요거 VDL 살짝 덜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만 얇게 광대, 이마 이렇게 발라놓고 픽싱되기 전에 두드려주면 좋아요. 근데 두드려줄 때도 좀 꾹꾹 눌러주는 느낌으로 좋았어. 바이브레이션이 톤업 베이스까지 딱 된 얼굴이고요. 사실 이거는 오늘 쓸까? 나스 라이트 리플렉팅 톤업 베일. 촉촉하게 수분감을 채워주면서 화장이 이쁘게 무너지게 해준다 그래야 되나? 톤업 베이스 잘못 쓰면 얼굴이 하얗게 동동 뜨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엄청 자연스럽게 피부에 광이 돌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넓게 얇게 스파츌러로 타바르고 흡수시켜주면은 파운데이션 두껍게 바르면 여름에는 진짜 텁텁하게 무너지고 너무 안 예쁘잖아요. 막 화장하고 땀나면은 막 긁히고 그런 위험도를 낮추면서 베이스 메이크업 역할을 해주는 제품이에요. 오늘은 메이크업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발라봤고 오늘 진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프라이머 순서인데 원래는 프라이머를 아예 안 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프라이머를 쓰고 나서 이거 내가 왜 이제야 썼지? 뭔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화장 지속력에. 근데 조심할 점. 프라이머를 얼굴 전체에 바르면 절대 안 됩니다. 뚜껑에 보시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쓸모는 없어. 얘로 살짝 떠가지고 피부에 수직으로 세우고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만 매트해졌죠? 많이 뜨면 절대 안 되고 필요한 부분에다가만 딱 해주면 되거든요. 코 끝 모공 있는 존이 막 손으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살살 민다 생각하고 얇게 펴준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톡 올려주세요. 이렇게 매트하게 딱 픽싱이 되거든요. 바른 듯 아닌 듯하게 톡톡톡 눌러서 올려줘야 화장이 안 떠요. 나비존에도 이마는 남는 걸로만 살짝 한 번 더 눌러주기. 이거 절대 이렇게 바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맨들맨들 뽀송뽀송한 피부가 되거든요. 파데를 올릴 건데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거든요. 가볍게 할 때는 달바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지속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스 이렇게 쓰는데 요거 한 겹, 요거 한 겹을 쓸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은 이미 뽀송뽀송하게 다 잡아놨기 때문에 달바 안 쓰고 나스로 쓸게요. 한 번 딱 펌핑 해가지고 포 떠가지고
양쪽 볼에만 이렇게 한번 올려주고 볼 말고 코나 이마 부분은 이제 남는 걸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발라도 충분해요. 뽀송하게 픽싱해둔 부분들도 하나도 안 밀리고 컨실러. 저는 거의 약간 하이라이터 용도로 쓰거든요. 눈 밑에, 코 밑에 이 부분만 딱 콩콩콩콩 해주면 볼륨감이 딱 생기거든요. 그쵸? 피부 메이크업은 끝났고요. 저는 사실 좋아하는 거 순서대로 그냥 막 해요. 최근에 블러셔 브러쉬를 새로 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블러셔 브러쉬가 너무 중요한 거였어. 알고 보니까. 모공 커버도 되면서 너무 예쁘게 올라가죠, 발색이. 뉴트럴 톤이어가지고 굽굽 메이크업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한테 세미 굽는 느낌으로 쓰실 수 있는 콧잔등까지. 이 단계에서 픽싱 미스트를 한번 뿌려줍니다. 마지막에만 쓰지 않고 메이크업 중간중간에 한 번씩 뿌려주는데 여러 방향에서 뿌려줍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다 픽싱 되게끔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바른 블러셔로 아이 메이크업도 해줘버릴게요. 예쁘다! 색깔이. 더워서 빨개진 메이크업.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쿨 블렌딩. 눈 라인 따라서 쓸어주고. 브라운 스모키 느낌.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 라이너 6호. 눈 밑에 한번 트여주고 쌍꺼풀 라인 살짝 확장해줍니다. 애교살도 그려줍니다. 제 진짜 너무너무 최애 마스카라. 네오젠 더마로지. 스틸 마스카라 처음 쓰고 나서부터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스키니 마스카라 중에서도 최고봉.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약간 뭉침이 있어요. 내가 조금 섬세하게 발라줘야 됩니다. 위에 살짝 덧그리는 느낌으로 꼬리만 좀 빼줄게요. 파우더를 또 너무 많이 팍팍 바르면 텁텁해지거든요. 광만 딱 눌러주는 느낌으로 발라주면 딱 좋아요. 이걸로 발라줄게요. 포멜로 라이트. 이거 예쁘더라고요. 보세요. 픽서 한 번 더 해주고. 저의 추구미. 이보영 배우님 단아하고 깔끔한 미인분들 너무 제가 좋아해서 그런 추구미를 좀 살려봤습니다, 오늘. 어울리나요? 괜찮죠? 저 좀 마음에 들어요. 역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해야 된다, 메이크업은. 이제 그러면 헤어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자, 이렇게 해서 머리까지 완성이 됐고요. 지금부터 이제 외출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 메이크업이 오래 지속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빡셀 것 같아요. 밖에 엄청 더워 보여, 지금. 한번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외출할 때 꼭 챙겨나가는 거. 이 파우더는 벌써 제 영상에 몇 번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번들거린다 싶을 때마다 이걸로 톡톡 눌러주면 딱 좋더라고요. 오늘은 얘랑 립 정도만 챙겨가지고 외출해보도록 할게요. 짠! 이것저것 막 찍고 현지 시간 6시 52분. 이제 곧 7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화장한 지는 지금 한 5시간 정도 지났어요. 요거 올라온 거는 제가 영국 오기 전에 주근깨 빼는 레이저를 맞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올라온 거고 술 빼고 그래도 다 남아있는 것 같은데? 더 오래 가고 싶다 그러면 눈 밑 이런 데 실러를 발라두면 되는데 제가 그걸 안 가져와가지고 진짜 오늘 엄청 더웠는데 이 정도면 아주 선방이야. 씻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기 위해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10시 46분, 밤 11시가 다 돼가고요. 화장한 지는 거의 10시간?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눈 밑은 좀 번졌다. 거의 그대로입니다, 피부는. 이제 이게 보통 제가 방송 있는 날 이렇게 뽀송뽀송 상태로 집에 옵니다. 미련 없이 세수를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